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지자체장들은 기후 환경의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히 물었습니다. 또한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져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대통령실 청년 담당관 접수가 어제 마감됐습니다. 총 936명이 지원했고 남녀 각 1명씩 뽑는 만큼 경쟁률은 남성 605대 1, 여성 331대 1에 달합니다. 지원자들이 제출한 청년 정책 제안서는 전문가와 청년 활동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단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24일 목요일에 서류 합격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후 7월 31일에는 평가위원단과 국민참여단 50명이 함께하는 발표 면접이 진행됩니다. 지원자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평가를 진행할 국민참여단은 7월 22일부터 이틀간 청년 인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2030db.go.kr을 통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에 접수된 모든 정책 제안서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면밀히 함께 검토한 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하게 물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국민 생명 안전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이제 관리 미흡, 이제 공무원의 실수로 인한 이런 인재의 경우에는 좀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질책이나 주문들 또 좀 있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대수보 회의에서도 오산 사고와 관련된 1차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옹벽이 무너지고 사고가 발생한 건지 좀 면밀한 전후 관계를 알아봐라라고 지시를 하셨고요. 오늘도 일테면 그 사고가 발생한 상부도로에는 교통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벽 밑에 도로는 왜 통제가 없었느냐라고 꼼꼼히 물어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그리고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한 지 하루 정도밖에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완벽하게 경위 파악이 됐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지자체장이 대답할 수 있는 도로 통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도 그러면 그때 당시 도로 통제는 어떤 식이었는지를 꼼꼼하게 제대로 사실 확인 차원에서 묻는 자리였고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실수나 오류가 있었을지 이런 부분들은 1차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고 나서 만약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오류나 관리 체계에 부실이 있었다. 그럼 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그냥 사실관계 확인이 있었습니다. 네. 네, 대변인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그러면 오늘 발언은 그 오산시장이나 혹은 경찰을 향한 좀 질책 성격도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국 전승절에 이제 이 대통령 대신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한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중국 특사단의 그 노재헌 그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도 간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관계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폭우 혹은 폭서, 폭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준비와 관리 그리고 혹여라도 이것이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로 밝혀지면 엄격히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공직사회가 긴장감을 가질수록 여러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아직은 오산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전후관계,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분명히 조사 내지는 수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위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위를 묻는 차원에서 아직 누군가 정확하게 잘못한 주체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질책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거다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거고요. 오늘 현재로 대단히 질책성 질문을 한다거나 그렇진 않고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나라 삼법 분리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분리되어 있고요.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우원식 의장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지만 이거는 대통령실하고 분리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허락을 한다라거나 내지는 뭐 우리가 통보한다거나 하는 문제와 굉장히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사실은 저희에게 계속 묻는 것도 조금은 이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 세 번째 특사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나 특사는 최종적인 단계까지 상대국과 함께 조율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종 명단을 어제 혹은 지난번 그 4개국에 관련된 특사를 발표했을 때처럼 일정과 그리고 명단이 확인되고 나면 공식적으로 저희가 특사에 대한 발표는 하겠습니다.